기술주는 더 간다. 더 간다. 예. 테슬라는 시장 질서 파괴자예요. 차의 성능은 더 좋고 자율주행까지 되는데 차 가격을 2년 안에 반값으로 내려요. 이런 차이 때문에 시장을 그냥 먹어버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4가지 핵심 산업이 있어요. 클라우드 산업, AI를 연구하는 그런 산업, 디지털 페이먼트, 전기차, 이렇게 4개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장이 눈에 보이면서 동시에 숫자가 나와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중 미만이요? 예. 이미 전 세계를, 우리나라와 중국을 뺀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업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국가만 집중하셔도 된다. 예, 이제부터 해외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얘기 아까도 하셨지만 테슬라 때문에 사실 서학개미 광풍이 불었는데 최근에 미국 뭐 헤지펀드에서 테슬라 뭐 경고도 좀 하고요, 매도도 좀 하고요, 여러 이벤트가 나와서 지금 다들 불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기술주는 더 간다. 더 간다. 네. 결론 내고 그 다음에 버블이 껴있는 기술주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가 뒤에서 정리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잠깐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노이즈가 있을만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모자른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텍사스에서 한파가 왔는데 거기에 그 자동차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NXP라든지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르네사스 뭐 이런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을 하고 싶어도 반도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급한데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제 악재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뭐 내부자이긴 한데 그 앨런 머스크 동생이 이제 지분을 좀 팔았잖아요. 근데 많이 팔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5% 팔은 것 같더라고요. 갖고 있는 거에.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대기 위해서 팔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내부자가 판 거다.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건 일시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은 테슬라의 그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이거 하나는 꼭 다시 아시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테슬라는 시장 질서 파괴자예요. 네. 그래서 어떤 디스트럽터라고 그러는데 네. 보시면은 자동차 산업이 10년 동안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10년이 아니라 거의 50년 동안 변화가 없었죠. 그렇죠. 없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차의 성능은 더 좋고 자율주행까지 되는데 차 가격을 2년 안에 반값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종, 뭐 예를 들어 BMW 5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보다 테슬라의 뭐 S 시리즈 이런 것들이 25,000불까지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배터리 가격은 빨리 빠지는 거고 내연기관차의 엔진이나 미션이나 가격을 빨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차이 때문에 시장을 그냥 먹어버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이런 회사의 성장은 앞으로도 한 3년간은 뭐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논란이 있는 게 이제 너무 비싸다, 고평가됐다 이러면서 이제 쇼스치는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PSR 잠깐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입니다. 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런 회사들 볼까요?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은 좀 낮구나.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을 보면은 한 7.5배 정도 돼요. 7.5배. 네. 그러니까 매출의 7.5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보면은 15배 정도 돼요. 2배네요. 2배요. 네. 비싼 거는 맞죠? 비싼 건 맞는데 테슬라의 매출은요 지금 2년에 100%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2년 지금 올해도 한 50% 늘어날 거예요 매출이. 2년에 100%씩 성장하는 기업은 15배 받아도 충분히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2023년이 되는 그때는 애플이랑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랑 테슬라랑 PS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주가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네, 그대로 가정을 해도. 그러니까 그때 또 버블 논란을
지금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2년 네. 주가를 이렇게 땡겨온 상황이네요. 네, 테슬라가. 좀 미리 땡겨서 왜냐하면 성장률이 너무 높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장기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은 독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폭스바겐이라든지 현기차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빨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테슬라 진영들도 다 그 자기들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고 하는 거는 2023년이면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고요. 테슬라는 예. 중요한 회사니까 길게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기술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핵심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넘어가는 기업들은 사실은 섹터로 보면 한 10개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가 누구냐, 찐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이제 4개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산업, 빅데이터랑 그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산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해가지고 AI를 연결하는 그런 산업. 네. 2개 정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핀테크나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지급 결제, 디지털 페이먼트 이쪽 산업. 그리고 마지막은 한참 말씀드렸던 EV, 그러니까 전기차 이렇게 4개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 성장이 눈에 보이면서 동시에 숫자가 나와요. 네, 매출이 아까 이제 테슬라가 올해 50조, 뭐 이렇게 내년에 80조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닷컴 버블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닷컴 버블은 이제 98년, 99년 인터넷이 생기면서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은 더 비싸다. 그때는요 왜 비싸냐 하면요 그때는 숫자가 안 나왔어요.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정말 다음이랑 네이버 같은 기업들 이렇게 인터넷 업체들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아이디어로 생겼던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인터넷 전화하는 회사 이런 데가 많았는데 그렇죠. 뭐 대부분 없어졌죠. 네, 대부분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됐던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이 뭐 연간 100%씩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볼 때 여러분 뭐 어떤 기업을 고르셨으면은 그거를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이트에 가서 쳐보시면은요 거기에 PER, PSR이 다 나와 있어요. 올해 예측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PSR이 30배. 30배요? 네, 기준이 30배. 30배? 네, 제 기준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네. 30배 넘어가는 거는 매년 매출이 100%씩 성장하면은 해보세요. 그렇지만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미래의 기대치를 너무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빵 기업, 그냥 빵이라는 기업들이 PSR이 7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도 20-30%씩 매출이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성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상장하자마자 3배씩 올라가가지고 그런 기업들까지는 상당히 조심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거기엔 버블이 껴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사실 코로나19 이후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전체로 보면요 한국보다 덜 오른 나라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나라 좀 투자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뭐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인도, 예. 뭐 브라질 많죠, 뭐 예. 등등. 이렇게 맛있는 걸 드실 때 네. 뭐 반찬이 많아야 되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번 것도 맛보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게 성격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굳이 다 찾아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냥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중 미만요. 예. 일본도 아니네요. 예, 일본도 굳이 뭐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예. 유럽도 그렇고요. 예. 이거는 이렇게 뭐 잠깐의 얘기가 아니라 큰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10년씩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미국의 4차 산업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이 됐고 거기서 세계로 다 뻗어나갔고요. 여러분 보시면 유럽이나 뭐 다른 선진국에서 뭐 일본 포함입니다. 다른 우리나라처럼 네이버 쓰실 것 같습니까? 카카오톡 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구글이 거의 80-90%예요 마켓시어가.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뭐 독일을 포함한 나라들도 다 미국 기업의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왓츠앱이랑 뭐 저희 카카오톡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지. 뭐 유럽 애들은 다 왓츠앱이랑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쓰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아마존도요 세계 다 점령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한 플랫폼 기업이면서 독과점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를 우리나라와 중국을 뺀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이거 디지털세 받아야 된다. 구글한테 디지털세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라는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도 그러고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이미 패권을 잃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독일은 그래도 유럽의 맹주인데 걔네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볼까요? 그러면은 셉이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 하나 빼놓고는요 대부분 폭스바겐, 뭐 지멘스, 또 뭐 BMW, 그 뭐죠? 벤츠, 다임러 벤츠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답게 그냥 메카닉이에요, 다. 그렇네요. 예, 다 기계 이쪽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클라우드 AI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배적인 기업은 없어요. 그다음에 아마존한테 이미 다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럽 자체도 프랑스도 뭐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나요? 하여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총이 루이비통이 1위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샤넬하고 다 소비재들입니다. 명품 소비재들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그 공룡이 막 30%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 독일이나 이런 유럽 기업들은 한 5에서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애석하게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많이 잃었고요. 반면에 그러면 제가 왜 독일하고 한국, 저 중국하고 한국을 얘기를 했냐? 중국은요 막았잖아요. 미국 구글 유튜브 못 보게 하잖아요.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업들을 다 갖고 있어요. 내수를 갖고 있죠. 내수로. 예, 그렇죠. 내수를 갖고 있는데 인구가 뭐 13억, 14억이니까 뭐 미국 인구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까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그 혁신 기업들이 중국도 너무 많습니다. 미국만큼 똑같이 그런 패권을 갖고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한테 털릴 나라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어떤 뭐 그 지금 규제가 좀 생기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뭐 바이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요 미국의 그런 그 비교되는 기업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한번 참 가볍게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테슬라 있으면 저기에 뭐 이양이란 그 뭐죠 BYD도 있고 BYD도 네. 있고 뭐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투자에 같이 홍콩을 간접으로 해도 되고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국가만 집중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 대표님이 내리시는 특급 처방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국내 쪽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은 되게 자기 잣대를 한번 좁혀 보세요. 좁히면은 위험한 것들이 다 걸러지고요. 그 대신 까다롭게 좁힌 만큼 더 자신 있게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네. PSR 30배 미만 이거였었죠. 네. 또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도 굉장히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산업이 성장하는 사업인 것까지는 아는데 거기서 난립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러게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망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미국에 이제 도어대시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괜찮고 이렇습니다. 근데 도어대시는요 원래 3등, 4등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1위 하는 회사가 마켓시가 50%였다가 지금 그래퍼블하고 이제 20으로 떨어졌고 오히려 그 도어대시라는 회사는 지금 1위로 해서 50%를 먹어버렸어요. 네. 이 경쟁력 차이 때문에 이게 확 뒤집바뀐 거죠. 네. 이럴 수 있는 산업들은 진입장벽이 낮아요. 네. 진입장벽이 낮고 돈이 있어서 자본이 있으면 막 들어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에요. 반면에 한번 꽝 찍으면은 경쟁자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처럼 하나 깔았으면 됐지 뭐 내가 네. 뭐 5개씩 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배민도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것도 배달업체는 2개만 깔면은 뭐 되지 뭐 다 일일이 깔아서 그렇게 바깥할 필요도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업종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미래로 가는 기술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가 됐거나 AI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나 자율주행차가 됐거나 다 필요로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죠. 네, 그래서 옛날로 따지면은 이제 미국 서부 시대에 그 서부에 이제 금광이 발견됐다 네. 이래가지고 고 웨스트 하면서 다 갔잖아요. 그랬는데 실제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뭐 먼저 가서 발견한 사람도 돈을 벌었겠지만은 많은 사람은 그냥 빈털터리가 됐고 청바지 팔고 삽하고 곡괭이 그런 거 파는 회사가 결국 돈을 벌었죠. 그때 리바이스도 이제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거기다가 이제 뭐 철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철도 회사가 결국은 돈 다 버는 거죠. 예. 그래서 4차 산업으로 해서 이제 갈라 그래도 중간에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누구냐? 이거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 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 중국, 미국을 말씀드린 게 한국이 그 체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EV가 가서 달리려고 그래도 LG하고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미래로 못 가고요. 물론 CATL 있지만 캐파가 모자라서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말씀드린 것도 대만의 TSMC라는 네. 1위 회사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없으면은 자율주행차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TSMC가 모든 걸 만들어줘요. 애플의 핸드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많은 AI 칩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그런 회사가 세계에서 뭐 3개, 4개밖에 없어요. 완전히 과점으로 끝났어요. 시장이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그런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재미없으시지만 필승이에요. 필승. 네. 아까 막 30배, 40배 가는 회사들은 잘못 들어가면 타이밍 잘못 맞추면은 막 많이 손해도 볼 수 네.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타이밍 상관없습니다. 한 3, 4년 동안에 약간 거북이처럼 또는 연간 한 20, 30%씩 수익 내면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조금 보수적이고 재미없으시더라도 필승 기업에 오히려 집중하시라. 네, 그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컨택주도 좋다는 말씀 예. 예. 그것도 한번 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4차 산업은 너무 이제 핫하고 이러니까 그거 위주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미국도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 빨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컨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극장도 있고 여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디즈니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목 투자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테마파크가 있는데 안 갔잖아요, 사람들이. 네, 테마파크 못 갔죠. 못 갔죠. 네. 그런데 디즈니의 30%는 테마파크에서 벌고 30%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에서 벌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이 됐고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이제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 이제 막 서비스를 이제 곧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걔네는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가입자가 세계에서 1억 명까지 올라왔어요. 네, 금방. 왜냐면은 걔네가 픽사도 갖고 있고요. 마블 시리즈 아시잖아요. 네. 마블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블 영화 하나 만들면은 안 볼까요? 보겠죠. 네, 월 9,900원인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컨택과 앞으로 미래 산업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애들 이런 것들 좋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주택 경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이 모자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 1위 하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지금 아주 볼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중에 네. 한국건설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건설은 이제 정책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돼 너무 있어가지고 이제 연결이 많이 돼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 주력인 TV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보다는 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급 정책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으면은 한국 건설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 건설주는 사실상 되게 싸요. 네, 가치주에 들어갑니다. PER도 뭐 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좋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하시면서 못하신 말씀 네. 꼭 이 얘기는 좀 드려야겠다 했으면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뭐 질문이 워낙 좀 촘촘하게 질문이 참 좋아가지고 저는 뭐 따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네. 아까 제가 해외 기업들을 뭐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고서 괜히 사시고 또 저한테 회사에 전화 거셔가지고 예. 욕하실까봐 이제 그런 그런 방송에서 분들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뭐 장이 좋으니까 없는 네. 것 같고. 다행입니다. 아니 저희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상 그거를 다 일일이 대응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고기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낚시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저희가 그래서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기업들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예. 저희가 그로스힐이잖아요. 그래서 그로스힐의 글로벌 픽이라고 이름을 해서 밑에 한번 써주세요. 글로벌 픽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이나 해외 주식들 유명한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조를 하시면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부리 TV 지금 구독 이벤트 행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참여해 주시면은 추첨을 거쳐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매부리 TV 앞으로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